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화가의 눈으로 본 영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요즘에 핫한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요즘에 박스 오피스 1위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참 경쟁 부분에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상을 못 받고, 또 요즘에 저기 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는 관객상을 받고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 하면은 설국열차, 또 올드보이, 최민식의 큰 멋진 영화 올드보이. 이 영화는 세계 영화인들이 교과서로 참 생각할 만큼 위대한 영화고 참 찬란한 명화입니다. 올드보이. 그 박찬욱 감독이 이번에 새로 신작을 만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이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요, 충청도 아주 컨트리 보이, 어렸던 시절에 파머,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그 당시 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이야기. 천둥 번개가 치고요, 소는 도망을 가려고 소 끈을 놓고서 달려가려고 그러고, 지게에 세워놨던 풀 한 지게가 넘어지려고 그러고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때 똥이 마려운데 바지는 안 내려가죠. 이럴 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싸는 수밖에 없어요. 왜 영화 비평을 하는데 이런 걸 하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어쩔 수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는 참 좋게 해가지고 참 해피엔드로 끝나는 영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했더라도 마지막에 참회를 하고 또 정당하게 돌아오는 게 정상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범인의 입장에서 합리화하고 또 범인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연식이 오래된 사람은요, 태양을 향해 쏘아라 라는 게 있어요. 내일을 향해 쏘아라. 부치 캐시디 앤드 썬댄스 키드라는 폴 뉴만과 그 사람 남자 이름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가 범인을 주제로 한 영화였고요. 그 전에 또 다른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인들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돈을 갖는 은행도 털고 기차 열차도 털고 그런 게 합리화되는 그런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영화라는 것은 100분짜리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우리가 일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에 푸덩덩 빠져가지고 100분 동안 즐기는 게 영화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추석 전후라서 그냥 빨간 날씨가 쭉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영화라도 한 편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제가 개봉된 지 거의 일주일 만에 제가 쫓아가서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글쎄요, 제가 제목부터 범인이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지만 역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추석 영화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 그냥 한국 사극 영화가 막 그냥 나와가지고 신영균, 뭐 최은희 이런 사람들이 주연한 영화가 신문에 전면 광고가 나오고요. 또 국제극장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 스카라 극장 같은 데서 보면은 추석 특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표를 살라고 그냥 수백 미터 줄을 서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추석 명절이면은 그래도 영화 한 편 보는 게 가장 큰 문화 생활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추억을 되살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유만수라는 주인공을 분한 이병헌이 나오고요. 이밀이라는 여자, 그러니까 이병헌이 부인의 손예진이가 나옵니다. 자, 이병헌이가 어느 날 직장을 잃게 돼가지고 다시 그 직장에 가려면은 경쟁자가 유명한 참 경험자
내지는 경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겨내야만 되는데 이 사람이 질 것 같으니까 경쟁자를 없애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 죽여요. 그 죽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고시조 또 누구더라 하여튼 구본모 최선출이라는 무려 세 사람을 죽여.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물리치고 면접에서 1등으로 뽑혀가지고 회사에 번듯한 회사에 커다란 제지 회사에 임원으로 선출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이 영화에서 내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있었던 상대방을 없애가면서 6명, 7명이 사라지도록 만들어가면서 모든 경쟁자들 없애가면서도 자기가 버젓이 최고 지도자가 된 어떤 사나이를 연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간접적으로 그 한국 세태에 참 비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끝에 가서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우뚝 서는 그런 범죄자가 이 나라에 지금 판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화 비평과 지금 현실과 비평을 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느낌으로는 왔습니다. 138분짜리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참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부산 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기도 해요. 138분 동안 그러니까 2시간 18분 동안 하는데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 먼저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시나리오를 좀 쓴 사람이긴 하지만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본에 대해서 유난히도 참 세밀하게 봤습니다. 근데 138분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길지 않나. 그러니까 서론, 스타트, 개설, 개막 이야기가 조금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외국에 있는 장면이 몇 가지가 나와요. 불필요한 장면, 가령 참 야회복을 입고 쇼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영화와 관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별장 같은 데서 이제 내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영화 촬영하기 위한 어쩌면 뭐 그런 장면을 위한 집이겠지만 그게 좀 가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화에서 여러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잔인하고 혹독하고 무섭고 혀를 내두를 만한 장면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참 그 박찬욱 감독의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슨 그 프랭카드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본인만의 특별한 이미지 활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다른 영화 올드보이에서 그 무서운 거 그냥 뭐 날거를 막 씹어 먹는다던가 아니면 아주 혹독하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방법 그런 거가 사실은 영화에서 물론 그 없잖아 있지만 어떤 영화에서는 그 낚시 있잖아요. 낚시 그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있었죠. 아주 그냥 참 상을 많이 받은 젊은 이 영화 감독인데 그 사람이 한 섬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낚시 도구 그러니까 그 낚시 바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갖다 여자 그 음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잡아당기는 그런 장면이 있어. 그런 확 보기만 해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 치를 떨 만한 혀를 내두를 만한 아주 잔혹한 장면이 이 영화에서도 몇 번이 나와요. 물론 영화라는 것은 꾸미는 거고요. 또 100분짜리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시나리오는 그렇게 잔혹한 장면이 물론 들어가야지 범죄 영화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처음에 스타트 장면이 서른 장면이 좀 서서히 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조용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참 어떤 그 외국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요. 아주 쇼킹한 장면이라든가 아주 그냥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장면이 나올 때 피아노 음악이 착착 나온다든가 아니면 클래식 음악이 전주곡이 전전전전전전전전 나온다든가 이랬듯이 조용필 노래로 그거를 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다른 영화에서 참 샘플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무덤에 묻는 거, 그 다음에 아들이 그걸 보는 장면, 그런 거는 내가 어디에서 봤더라라는 게 막 나오겠지만, 제가 워낙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할리우드 키드거든요. 1960년대서부터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뭐 60여 년 동안 영화를 봤고, 더군다나 외국에서 들어온 영화는 거의 90%다 봤다시피 하니까, 그런 그 시나리오에 대한 참 아쉬움과 또 모방,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138번은 좀 길어. 서론이 길고 이야기의 포인트, 그 다음에 그 임팩트가 너무 좀 흐물흐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의 가장 서민적인 고민, 그러니까 직장을 잃으면은 남자들은 온 가족을 먹여 살릴 거에 대한 참 불안과 공포, 그런 게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특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년들은 한번 직장을 잃으면요, 영원히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배경으로 한 현대인의 심리를 묘사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병헌이가 연기는 물론 잘해요. 근데 초창기에서는 코스염이 없다가 나중에는 코스염이 나오는데, 그 코스염이 일본 사카모토 대령이라든가 와카모토인가 하여튼 그 일본 남자들의 그 2차 대전 때 있었던 그 참 그런 장면이 흑백 장면으로 많이 그 이미지가 되는데, 차라리 여기도 집어넣던가 여기도 넣던가 해서 수염을 많이 하던가 해야지. 그 동양인의 그 얄팍한 그런 참 인상이 이병헌의 수염에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이병헌이가 범죄를 저지를 때 물론 범인들이 모두가 다 자신감에 넘쳐서 프로처럼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런 짓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잘못하는 건데 내 자식이 나로 인해서 범죄인이 아들이 된다든가, 아니면 특히 여기에서 손예인이, 그러니까 그 손예진이 남편이 범행하는 걸 아들로부터 듣고 그거를 시신을 발견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알면서도 남편에 대한 참 걱정을 하는 거, 또 그 자기네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표정이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남편을 위하는 그런 아내의 참 정숙한 참 모습, 내지는 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안타까움, 그런 것을 잘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에 관한 영화의, 그러니까 장소죠. 영화 촬영 장소. 물론 영화 촬영을 하기 전에 감독과 내지는 그런 그 섭외 장소를 알기 위해서 조 감독이 여러 군데 장소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고시조를 죽이는 장면, 거기에서는 파도가 막 치는데, 거기에서 또 바위가 거대한 바위가 있고, 거기 막상 또 C자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있는데, 그 장면이 아주 멋있어요. 이거는 어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파도가 막 나오는 그런 장면에서 또 느껴지는데, 우리 한국 영화지만 그런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장면을 아주 잘 잡았고요. 그 별장 같은 데서 촬영하는 장면, 또 그 다음에 그 낙엽이 막 붉게 멋진 장면에서 또 촬영하는 장면,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멋있긴 한데, 아쉬운 건 뭔가 하면은요, 연관성이 좀 작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가, 이쪽에서 촬영하다가 이쪽에서 촬영하고, 이쪽 내용 나오다가 이쪽 내용이 나오고, 그런 장면이 약간 혼란스러운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본을 잘못했다는, 그런 편집을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거를 부드럽게 매치되는 그런 게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촬영하는 장면도 좋았고, 또 그 다음에 이 바다 나오는 장면, 내지는 밤에 나오는 장면, 또 아까 얘기한 그 불필요한 댄스 장면, 그런 거는 글쎄 내가 했으면, 물론 이렇게 시건방진 얘기지만 내가 했으면 그런 사람이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박찬욱 감독 하면은 세계 영화 감독들이 아주 그냥 존경하는 그런 감독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죠. 우리나라의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뭐 몇 감독이 세계 영화사에 길이 빛날 그 위대한 감독으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범죄 영화 치고는 미스테리 영화 내지는 디텍티브 형사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아쉬운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거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장면이고요. 전체적인 영화 비평은 10점 만점에 제가 8점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아유 재미없다 뭐 시간이 너무 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이 사람은 아주 너무 좋았다라는 이 비평도 있는데 좋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참 핸디캡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점 만점에 8점도 괜찮은 영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화가가 본 눈으로 본 영화 장면 꽤 괜찮은 장면이 있었고요. 아쉬운 건 아까 얘기했지만 편집에 있어서 조금 서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 엔딩 클로징 장면에서 참 독특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하얀 캔버스 내지는 하얀 천에다가 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글씨가 쬐끄맣게 출연자하고 감독하고 제작진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박찬욱 스타일이 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는요. 범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영화긴 하지만 이런 영화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부치 캐시디 앤디 선댄스 키스라든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그런 영화처럼 범죄인의 심리에서 합리화한 죄를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용산 CGV에서 봤는데요. 제가 봤던 관은 100% 좌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용산 CGV에서 영화를 볼 때 다른 곳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팝콘을 못 먹어서 죽은 조상님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극장에 와가지고 팝콘을 옆에서 쭈걱쭈걱 콜라를 쭉쭉쭉쭉 마시고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얼마나 방해되는 줄 아세요? 저는요 극장에 가서 그런 음식 먹는 사람들을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팝콘 못 먹어서 죽은 조상님들이 있으면은요, 남산에 가서 아니면 한강에 가서 그냥 가만히도 사가지고 시큰 잡수세요. 남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극장에서 잡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도덕이고 예의입니다. 극장에서 그걸 파는 것도 돈 벌기 위한 것이지만 영화 가려면은 절대 방해가 되는 짓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돈 비싸게 주고 왜 남한테 해를 끼치는 그 팝콘 냄새, 그거 끝나고서도요, 그냥 바켓스 같은 데 콜라 남은 걸 그냥 다 붓고, 쓰레기통에 팝콘 남은 걸 다 붓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물 한 모금 못 먹었어도 난리인데, 그 코카콜라 사가지고 거기다 그냥 쓰레기로다 바켓스에다 부어버리는 꼴을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한국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고,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을 마음대로 버리나 라면서, 극장에서 남까지 피해를 주면서 쭈걱쭈걱 막 그걸 꺼내는데 부시럭 하고 콜라만 있을 때 꿀꺽 소리가 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만 얼마씩 주고 다 영화를 보러 왔는데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온 겁니까? 조용한 미스테리 영화 그냥 긴장한 속에서도 옆에서 쭈걱쭈걱 소리 나오는 거 아유 이거는 참 예의상 참 어긋나는 짓이에요. 고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서양화가 김수영이 이야기한 박찬욱 감독의 그 유명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비평해 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